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브라질이 벽은 높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 매물 벽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수들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상대로 잘 싸웠으며 글로벌 증시 또한 매도세에 맞서 잘 버텼습니다.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요. 이거 정신승리한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아직 나스닥 매수 포지션이 평균 단가는 저 아래입니다. 시장을 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했지만 또다시 외국인이 현 선물 매도가 시장을 압박하려 했는데요. 그나마 현물은 오전 10시까지 1,500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지만 선물은 홍콩 세션이 강세 출발하면서 매수 우위로 돌아서 오전 내내 3천억이 순매수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외 시장 관계없이 현물 매도가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의 반등을 압박했고 거기에 더해 선물 12월물을 3월물로 롤오버하려는 수요까지 더해져서 시장이 방향성을 어지럽혔습니다. 장중 선물은 계속 눌리면서 313.20선까지 눌렸는데요. 하지만 전일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급락과는 거리가 있고 양 옵션 변동성을 죽이면서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 있을 금투세 이벤트에 집중하기 위해 대형주를 좀 비우고 코스닥 급락이 나오면 좀 담으려는 그런 현금화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한편 양 옵션 변동성이 하락은 당월물만이 아니라 차월물도 해당되는데요. 차월물은 여전히 등가격 옵션이 비싸기는 하지만 시장을 밀어버리면 풋옵션이 한 번은 뜰 수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콜옵션도 만기일까지 눌린다면 그 다음부터 추세적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옵션 매도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는 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 변동성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변동성이 모두 하락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바닥이 확인되고 나서 더 이상 변동성 저점 갱신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변동성 매수를 해도 늦지 않죠. 하지만 지금 장은 주가 지수가 내려가도 변동성도 함께 내리는 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것을 보고 변동성 매수를 하는 것은 성과가 나기 어렵겠습니다. 미결 현황을 보면 지수가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하자 대량의 콜옵션 매도 미결제 약정이 쌓였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막판에 개인이 콜옵션 매수를 싹 손절을 하고 기관은 장중 콜 매도한 것을 거의 다 걷어냈다는 것입니다. 양매도를 쌓기에는 애매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25에서 320 이 레인지를 320에서 315 레인지로 내려놨다라고 보지만 여기서 더 밀린다는 것은 종합주가지수 2400을 깨고 내려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식이 장중 변동성 매도 청산 이런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쿼드러플 만기주의이기 때문에 선물 12월물과 3월물의 스프레드를 보면 롤오버 첫날인데 스프레드 마이너스 1.45포인트에서 1만 계약이 체결됐고 이후로 마이너스 1.35포인트에서 5만 계약가량 롤오버 됐어요. 아쉬운 것은 하루에 지금 8만 계약을 롤오버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첫날에 5만 계약만 롤오버 했다면 이 목요일에는 선물 롤오버 물량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롤오버 방향성에 따라서 급등이나 급락이 좀 나올 수 있겠는데요. 내일이 롤오버 스프레드가 어느 구간에서 형성되는지를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프레드 감소, 그러니까 선물 매수 포지션이 롤오버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과 함께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왔으나 그렇다고 뭐 폭락이 나온 것은 아닌데요. 변동성을 좀처럼 살리지 못한 채 조심스러운 매도가 나왔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을 추가 상승시킬 만한 촉매가 없고 징그러운 박스권 장세가 12월 내내 이어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한번 박스권 장세에 들어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러다가 못 견딘 쪽에서 확 하고 집어던지게 되어 급락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또 1박 2일 동안 추세 상승을 하고 또 박스 장세 진행되고 아주 지루한 흐름이 나옵니다. 올해 내내 이어졌던 고변동성 장세에 길들여져 있던 트레이더들에게는 아주 괴로운 시간이 될 텐데요. 이게 미국 시장도 이렇게 움직이면 아주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증시는 건전한 조정을 받았지만 통화시장과 상품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유럽 세션 시작 후 2시간 동안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유로화 강세는 ECB 위원들이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빌로아라든지 마크루프 모두 이 터미널 레이트를 논하기에는 이르고 이번 달에 최소 50bp 인상을 지지하되 75bp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유로화가 상승 각도를 키워갔어요. 하지만 미국 본장 개장 전부터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전부터 아시아 세션 후반에 계속해서 비달러 바스켓이 살살살살 밀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본장 개장하면서는 비달러 바스켓이 추세적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는 워낙에 비달러 바스켓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오늘 비달러가 눌린 것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하나 특이한 점을 본다면 멕시코 페소화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올해 10월 이후의 상승분을 한꺼번에 모두 반납한 것이라 조금 과격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거래량이 부족한 가운데 자연스러운 달러 조정이 나왔다. 이 정도로 비달러 조정이 나왔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채권 시장 또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습니다. 2년물 국채는 미국 ISM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서 세게 밀렸는데 그 전부터 중장기물 채권은 유럽 세션부터 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표 발표 이후에 단기물은 계속 눌렸지만 장기물은 오히려 반등을 했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나 구리 같은 금속이 달러 강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였어요. 근데 기름은 조금 달랐습니다. 기름은 유럽 세션 개장 초부터 미국 세션 개장 전까지 나름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3% 넘게 오르던 브렌트 기름은 장중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도 마이너스 3%가 넘는,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6% 넘는 굉장히 큰 하락을 또 스트레이트로 해버렸어요. 이게 참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 주말에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생산량 동결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기름값이 아시아 세션에서는 최소한 단기 급락이라도 나올 것으로 투자자들이 봤는데 오히려 살살 오르기 시작하더니 유럽 세션 들어서는 이 원자재 통화들이 밀리는데도 계속 상승폭을 키워나갔어요. 심지어 전일이 고점마저 벗겨내려는 그런 상승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때의 상승 흐름이 또 스트레이트 상승이었기 때문에 고가에서 기간 조정을 줄망정 급락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심리적으로는 이 상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이렇게 수급에 의한 흐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쇼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때 손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트레이더의 반응 또한 이래요.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없어서 올랐고 그들이 그러니까 전일 고점 넘기면서 쇼 포지션들이 이제 한복이 쫙 나오자 다시 술술 돌렸고 그래서 기름이 또 스트레이트로 내려갔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오르고 내린 거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수급에 의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말까지는 장중 추세는 이었을지언정 전체 흐름은 비추세가 나오는 그런 아주 어려운 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밀리는 가운데 나름 잘 버텼습니다. 게다가 개장과 함께 애플, 구글, 메타 등에서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자 나스닥 선물은 약보합 수준까지 반등을 했는데요. 이때 유럽은 또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아주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결국 단기 숏 커버가 끝나자 나스닥도 다시 밀리기 시작했고 이후 변동성을 계속 죽이면서 시장이 눌리기 시작하다가 ISM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은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하락은 사실 하락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작은 하락이었는데요. 이후 30분 동안 등락을 거듭하다가 유럽 세션 마감을 앞두고 나스닥 선물은 재차 반등을 해서 또 약보합권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유럽 마감 이후 테슬라와 아마존에 대한 매도가 계속 쌓이면서 시장이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 변동성은 뜨지도 않았죠. 그냥 올라오지 못하게 계속 틀어막기만 한 거예요. 결국 시장은 점진적인 레벨 다운을 하면서 전일 저가권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심지어 S&P 선물은 전일 저가를 깨기도 했는데 하지만 변동성은 전일 고가를 넘기지 못했죠. 게다가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지수가 아주 조심스러운 반등을 시도하자 변동성 선물은 아주 빠르게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ISM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와서 시장이 빠졌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나스닥 선물은 애당초 매도세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애플과 메타, 구글 이런 것들로 좀 받아 올렸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테슬라, 아마존에 대한 매도가 있었고 또 나머지 그 굴뚝주들이 오늘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밀렸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시장에 공격적인 방향성 플레이어가 없어서 흘러내린 거예요. 신규 매도자나 뭐 공격적인 매도 포지션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위로 턴할 수 있냐? 이거는 시간이 한참 더 걸린다고 보는데 시장이 더 밀리지 않는다면 또 반대로 의외의 강력한 반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시장이 비추세로서의 조정이 나온 것이지 추세 하락이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하락에 대해서는 S&P 지수가 뭐 다시 200일선 하회했네 이렇게 타이틀 뽑아내면서 베어마켓 랠리 끝났다 이렇게 할 텐데 글쎄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200일선 중심을 두고는 자연스럽게 조정도 나오고 또 오버슈팅도 나오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임계점이 올 때까지는 이렇게 비추세 구간을 좀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조정을 가지고는 그냥 추세 하락이라고 보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힘이 계속 빠지면서 아주 조금씩 내리는 거 그런 것이 좀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변동성 매수에서는 돈이 안 되죠. 즉 정말로 점진적 하락을 조정을 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콜매도 외에는 사실은 답이 없어요. 자, 개별 종목 보면 테슬라가 마이너스 6% 넘는 하락을 했는데 지난 11월 마지막 주부터 레벨업을 시작해서 단기에 200달러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냥 또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온 것이고 다시 170달러 부근에서의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주 후반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건 진짜 상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테슬라는 변동성이 큰 주식이니까 뭐 마이너스 6% 이거 걱정할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 뉴스가 있었죠. 이게 뭐 중국에서 생산량 조절한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또 이것은 뭐 중국 정부에서는 또 부인한 이야기가 되도 근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진짜 걱정되는 것은 오늘 금융주들이 대부분 두드려 맞고 또 그 기름 주식도 의미 있는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에 달렸던 굴뚝 주식들이 조정을 받고 테크 주식들에 대한 숏을 좀 치우는 그런 언와인딩이 진행 중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CME 그룹 171달러 전에서 산 거에 지금 이제 18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어쨌든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돈이 많이 있으면 시장에 그러면 시장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상승해서 올라갈 텐데 지금 돈이 없기도 하거니와 돈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적극적으로 사는 주체가 없어요. 근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야간 선물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정작 본장에서는 310선을 강하게 깨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시장에 힘이 없어서 갭 다운 이후 반등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추세 하락이냐? 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240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하루나 이틀 정도 더 확인한다 이렇게 보고 대응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12월 선물과 3월 선물 롤오버의 스프레드가 축소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물 포지션은 다 치워버렸고 어제부터 차월물 풋옵션을 소량 매도 쌓기 시작했는데 장중에 눌림 나오면 또 차월물 풋매도 대응을 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전장과 오후장 나눠서 풋매도를 쌓도록 할 거있습니다. 근데 수량은 좀 가볍게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기본 시나리오는 금투세 발표를 전후로 좀 급등락이 나올 때 그때 롱을 좀 모아가겠다 이런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기름이 하루 정도 더 조정을 보이면 그때 다시 기름 풋옵션 매도를 쌓을 계획이에요. 그리고 나스닥 매수 포지션은 그대로 홀딩 중이고요. 그 외에는 뭐 포지션을 딱히 뭐 키울 만한 게 보이질 않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